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렵죠? 요것도 옛날에 나왔던 그 연계 지문을 기초로 만든 연계 지문이라서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 압축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최대한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필기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나 글씨체도 안 예쁘잖아.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줄 테니까, 말하는 거에 집중해. 자, 보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갈게.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해서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야, 이 정책 계속 할까? 말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요게 핵심이에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죠? 증거를 가지고, 야, 이 정책 계속 해마로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어려운 거 없죠? 평가.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뭐다? 알려주네요. 색깔펜 표시해 봅시다.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죠? 이 비교하는 게 뭐다? 사건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르고 한번 예를 한번 정해줄게. 구조는 됐지? 잘 봐. 사건의 효과. 그냥 일문단 바로 정리해버리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게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런 정책이야. 최저임금 제도로 할까요? 최저임금 제도라는 사건의 효과, 최저임금 정도가 사람들 경제력을 얼마나 좋게 해줄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한다는 것은 보다 사건 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다음 사건 후의 결과. 그지? 요건 뭐다? 최저임금제 도입 후 결과.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나 올라갔냐 이런 거. 그지?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뭐 해주는 거다? 비교해 주는 게 뭐 하는 거야? 사건을 평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최저임금제가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음, 그런데 요게 중요해. 얘들아, 미리 한번 본문 보지 말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2023년도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다음,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잘했지? 최저임금 제도라는 사건의 효과가 얼마나 되지를 2024년도에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제도를 요때 평가한다고 얘들아. 얼마나 결과가 좋았는지. 그지? 근데 이 사건 후의 결과는 데이터가 있어, 없어? 이 사건 후의 결과는 뭐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볼까요? 노동자들의 재산이야. 그러면 이 사건 후의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이 결과는 있어, 사건 후의 결과. 이미 202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 이 데이터는 없어. 이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과상의 결과는 요 사건 후 결과예요?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야? 위에 예시를 들었을 때? 그렇지. 가상의 결과는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죠? 이 결과는 우리가 관측할 수가 없어. 아니, 2023년도에 도입을 해서 2024년에 평가하는데 어떻게 이게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 가상의 결과라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는 이게 정석이지만 얘들아 실제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미안해 다시 하자.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네요. 자, 보자. 그러면 보다 표본은 뭐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위에 예시로 보면 음, 사건을 경험한 최저임금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뭐야? 시행 집단.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뭐야? 비교 집단. 이래요. 요 두 개의 결과를 뭐 해준다? 비교화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아, 뭐야, 얘들아. 여기 와봐. 우리 여기 있는 방법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왜? 요 놈은 가상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건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사건을 경험해 본 집단과 무슨 집단? 시행 집단. 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집단, 무슨 집단? 비교 집단을, 어,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 주는 거. 되세요? 요 방법으로 한다.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똑같이 사건은 최저임금 제도라고 할까요? 최저임금 제도가 얼마나 영향을 줬나 평가할 거예요. 효과를.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사건을 경험한 뭐 집단, 뭐 국가라고 할까요? A 국가라고 하죠. 경험한 A 국가.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어. 그냥 사정 마음대로 주면 돼.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마음대로 주면 돼. 그렇게 최저임금 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이 국가의 경제력을 결과를 비교해 보면 되겠지. 이해돼? 실제로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 됐어요? 좋아.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이 작업이 뭐예요? 시행 집단의 결과,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이겠죠?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봐. 이 A 국가와 B 국가가 최저임금제라는 사건을 경험했냐, 안 했냐, 후의 결과를 판단하라 그래. 평가하려고 그래, 그거를. 그럼 봐봐. C의 결과를 예를 들어서, 두 국가 국민들의 경제력이라고 하자. 국민의 경제력이 결과야. 그렇지. 응? 근데, 그죠? 국민의 경제력에는 뭐 재산이라고 볼까요? 국민들의 재산? A 국가나 B 국가나 제도만 경제력에 영향을 줘요? 결과에 영향을 줘요? 아니잖아, 얘들아. 어떻게 돼야 돼? 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가족들의 재산. 혹은 중간에 로또 맞았어. 그럼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잖아. 정말 부럽네요. 그죠? 혹은 뭐, 나 강도에 맞아서 전 재산 다 뺏겼어. 다양한 영향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만을 비교해 주려면 다른 것들은 영향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야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만 비교할 수가, 판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것들의 영향을 최대한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 최저임금제도라는 세금이 된다. 최저임금제도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나면 돼야 안 돼?
네, 알 이유가 없는 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뭐라고요? 관건이라고. 제일 중요한 일. 다른 것들의 영향을 빼야 사건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할 거예요. 됐어요? 됐지? 가령 말하기 방식 뭐야? 예시는 예시. 어떤 사건이 우린 최저임금제라고 합시다. 최저임금제라는 사건이 임금, 월급에 미친 효과를 우리가 평가할 거야. 그지? 그럼 시행 집단, 비교 집단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건,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다면 다른 것들에 영향을 주면 돼야 안 돼, 다른 것들은. 안 돼. 사건만 영향을 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임금제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사건만 영향을 준다니까요. 다른 게 영향을 주면은 안 돼. 결과가 틀린 거잖아, 그러면. 그 사건의 효과가 지금 안 드러나잖아. 그래서 사건이 없으면 원래 평균 임금은 크게 두 집단을 구성해야 돼요. 이해됐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하기 쉬워? A 국가랑 이제 B 국가를 비교할 거야. 근데 그 최저임금 제도를 하기 전에는 그 집단의 월급이 똑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아, 450만 원 받는다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 없어, 얘들아. 더럽게 어렵겠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건 말고는 두 집단이 돼. 그렇게 두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집단의 표본은 사람들로 보자 그랬지. 두 집단의 사람들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임의가 뭐예요? 랜덤이잖아, 랜덤. 랜덤으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무슨 방법? 개념 중에 실험적 방법이 제일 이성적이다. 그럼 얘들아, 거꾸로 가봐야 되죠? 거꾸로 가보면 어떻게 돼요? 실험적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두 집단,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표본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임의로, 랜덤으로 배정한다는 거지. 왜 그런지를 봐봐, 얘들아. 실험적 방법은 여기 구성인 집단 사람들을 임의로 배정한다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똑같이, 뭐야, 이거. 최저임금 제도라는 사건을 평가할 건데요. 다른 것들은 영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수권 말고는 다른 것이 없게, 다른 것들은 똑게 요 두 집단을 구성할 거야. 그래서 랜덤으로 뽑는다고. A 국가에서 20명 랜덤으로 임의로 뽑고, 여기서도 20명 임의로 뽑아요. 그죠? 랜덤으로 뽑아.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야? 랜덤으로 뽑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랜덤으로 배정해야 어, 다른 요소들, 사건 말고 다른 요소들, 부모님 물려주신 재산, 뭐 로또 맞은 거, 뭐 이런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되세요? 최대한 랜덤으로 뽑아야 A 국가에서 20명, B 국가에서 20명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야 최대한 다른 요소들이 배제가 될 수 있다. 제거가 될 수 있다. 되죠? 그래서 실험적 방법이라는 걸 쓴다. 되지. 그런데 이 실험적 방법은요,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대. 됐나요? 좋아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시만 볼게, 얘들아. 원래 최저임금제라는 사건의 효과, 얼마나 효과 있지?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최저임금제 도입했을 때 결과, 사건 후 결과, 최저임금제도가 없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주는 거다. 근데 말했었죠?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2023년에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거 평가를 24년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제라는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결과의 데이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생기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실제로 평가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최저임금 제도를 경험해본 국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과 여기서 몇 명 뽑은 사람들과 최저임금제를 경험해보진 못한 국가의 몇 명으로 구성된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근데 핵심은 뭐라고 얘들아? 관건, 사건 외에는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건 외에는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되죠? 여기 밑에 써놨고.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 그랬어?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실험적 방법은 뭐라 그랬어? 두 집단의 표본을 랜덤으로 배정. A 국가에서 20명 뽑고 B 국가에서 20명 뽑고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야 어떻게 된다? 다른 요인들이 최대한 배제되는 방법이다. 드시죠? 근데 한계점은 뭐예요? 사람,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치? 왜 그런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안 나와. 되지, 얘들아? 다음에 이문단으로 가자. 이중차분법은, 이제 개념을 주겠네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잠깐만, 에어컨 온도 좀 낮추고 싶은데. 됐다. 자, 이중차분법은 뭐예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을 거고. 그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을 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최저임금 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값지보다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의 개념에다에 나왔어요. 뭐 그대로 쓰는 거라 조금 민망하긴 한데 얘는 뭐다? 얘들아 사건을 경험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빼기 뭐예요?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않은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빼. 그 결과값이 뭐예요?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식을 준다는 건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지? 그리고 6번에서 실제로 물어봐. 이것이 뭐예요? 이중차분법이죠?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그치? 왜 그래, 얘들아? 예를 또 들어보자. 예를 들어, 사건이 똑같이 최저임금제도예요. 최저임금. 그죠? 그러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변화. 그지? 예를 들어서, 국가 사람들의 월급이라고 칠까요? 월급. A 국가 사람들의 월급이다. 얘네도 비교 집단의 월급, 최저임금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비교 집단의 월급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지. 어, 요 사건의 효과를 판단할 땐 사건 말고 다른 것들은 영향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네는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어떻게 가정해? 그게 보자. 최저임금제도라는 사건이 없었어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 지금 따로 표시할게요. 요 문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사건 외에는 음, 다른 변화는 다 어떻다? 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해돼?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 최저임금이란 사건 외에 다른 것은 다 같아. 라고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뭐 해주는 거다? 가정을 해주는 거라고 해야 돼. 가정. 왜 이렇게 가정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 사실 추론하기 문제예요. 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다른 것들의 변화는 다 똑같을 거야. 두 집단이 똑같이 일어나. 왜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잘 봐. 이 월급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선 첫 번째 최저임금 제도가 있겠지, 그치? 사건, 사건. 그리고 또 뭐도 있겠어요? 부모님의 재산. 그지? 혹은 뭐 나 로또 맞았어요. 혹은 나 강도 맞았어요. 이런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것들, 월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월급이 아니라 재산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게 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 있는 변화에서 여기 있는 변화를 빼서 사건의 효과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다른 것들의 이 요인들 혹은 변화는 두 집단에서 모두 어떻게 일어났다? 두 집단 모두 어, 똑같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라고. 이 다른 요인들은 다 같은 크기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요놈의 효과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걸 뭐라 그런다? 평행 추세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가정이 충족되면 이 가정은 뭐예요? 상권 외에는 나머지 요인들은 어떻다? 같아.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돼. 그지? 왜? 다른 것들은 다 똑같다고 가정하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해 안 된 사람은 여기서 지금 자꾸 가.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볼게요. 사건, 최저임금 제도를 경험해본 집단, 시행 집단이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의 사람들, 비교 집단이겠죠? 얘네를 비교할 때 이중차분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시행 집단의 사건 후의 변화. 우리 예를 들어서 뭘로 봤었죠?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볼게요. 그죠? 최저임금제. 요게 최저임금제가 사건이고요. 변화가 재산의 변화를 본다라고 보세요. 얘네도 똑같이 재산의 변화를 본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 두 변화, 요 변화에서 요 변화를 빼는 게 사건의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저임금제 말고는 다른 변화들은 다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돼. A국가 그 시행 집단 애들도 로또가 당첨되면 집단도 다 당첨돼. 뭐 A 집단에서 한 명이 강도를 당하면 집단에서도 한 명이 강도가 당해. 이렇게 사건을 제외한 변화는 다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결정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응. 그래야 어떻게 돼? 사건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두 집단에는 사건 말고 다른 요인들이 똑같이 적용될 테니까, 어떻게 사건이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라고 되는 거라. 이해됐지? 됐다고 해, 그냥. 3번 답.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라는 놈이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스노죠? 두 수도회사, 뭐, 물 길러오는 거죠, 그죠? 두 수도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의 주목했다. 그래서 볼게요.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에서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어요. 그럼 봐봐. 여기 어디 갔어? 음. 수원을 바꾼 회사의 주민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얘들아 시행 집단이야, 비교 집단이야? 그렇지. 시행 집단. 수원을 바꾼 시행 집단이지, 그지? 근데 그 시행 집단은 자신들의 수원을 원래 몰랐어요. 순호는 수원이 여기다 표시합시다. 그냥 미안해요. 수원이 바뀐 주민들하고 그지? 수원이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에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변화를 비교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거겠죠? 그래서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당연히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가 누가 더 컸겠어요? 뭐둘 중에 하나가 컸겠죠. 여기 안 나오네요. 미안해요. 죽어야 돼. 흥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도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기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최저임금제 했던 거예요. 이해됐죠?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 봐봐. 4번 문제.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얘들아. 평행 추세 과정은 뭐였어요? 사건 외에 다른 변화는 어떻게 두 집단 행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가정이었어? 근데 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그죠? 그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돼. 그치? 왜? 얘들아. 평행 추세 과정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물려준 재산, 로또, 강도 이런 변화가 다 다르게 일어나는 거잖아. 두 집단에. 그치?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적어볼까요?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어서. 그지? 잘못 평가하게 돼. 예컨대 말하기 방식 예시. 이거 실제로 이 당시에 오답률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다 틀렸겠지. 어쨌든 봐봐. 기억.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위에 말로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뭐예요? 사건이겠죠. 노동자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한 거예요. 짜자, 교육 프로그램 들으세요. 프로그램 한 거예요. 되시죠? 프로그램에, 아하, 요게 뭐예요? 다른 색깔 없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거예요. 요게 뭐가 되겠어요? 효과가 되겠네요, 말 그대로. 그지? 고용률이,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냐고. 이거를 판단할 거예요. 이게 이해됐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고용률을 얼마나 높였느냐를 평가한다. 그렇지?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도 잘 봐야 돼.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예를 한번 들고 가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 지금은 없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고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망난이라고 아세요? 망난이? 조선시대 때 이거 사람들 사형시키는 망난이. 팔로 목 베는 직업. 그지? 요 이런 뭐야 이렇게 일자 근데 지금 있어 없어 망나니 없잖아 없잖아 얘들아 이렇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다시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시행 집단이 더 많은 경우 이해됐어요? 어? 근데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이 고용률에. 평행 추세 과정이 아니니까 주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까지. 그죠? 잘 봐. 여기 잘 정리하고 가야 되더라. 여기 말뜻 뭐라고요?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 일하는 사건의 효과를 판단할 거야. 효과는 뭐였어요? 고용률의 증가라고 해야 돼. 이게 효과야. 그지? 이걸 판단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들은 시행 집단하고 듣지 않은 비교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뭐가 더 많다고요? 여기는 뭐가 잠깐만 미안해. 다시. 얘네 시행 집단이 비중이 뭐가 더 컸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더 얘네가 많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둘 중에 고용률은 누가 더 높아요? 고용률은 얘가 더 높겠지. 얘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자리 없어지면 백수잖아. 고용률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고용이.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옆에 넘어오. 이거 안 뭐. 그럼 어떻게 돼? 프로그램이 없었어.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근데 시행 집단은 아까 어떤 특성이 있었어?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노동, 망나니, 똥 푸는 사람, 이런 노동자들이 많아. 그지? 일자리가 없어져, 얘들아? 그러면 고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행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 높아나잖아. 맞겠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고용이 안 되니까. 근데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의 증가. 둘이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 비교 집단이 높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행 집단에서의 증가보다는 비교 집단에서 미안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나는 고용률의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고용률 증가보다 당연히 뭐야? 작은 거죠, 작은 거. 얘네는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한다니까? 일자리 없으면 고용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프로그램이 없었다라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어디 갔어?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하고요. 이건 새로운 걸 주는 건데 이정차분법의 또 다른 방법인데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미안 반대로 해야 되겠네.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긴 뭔 소리예요? 두 집단 간의 유사성을 높이려고 비교 집단을 뭘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위에는 어디 갔어? 위에 예시는 A 국가하고 B 국가 이렇게 비교를 했다면 다른 집단을 비교로 했다면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시행 집단은 뭐야? 사건 후의 그 시행 집단은 비교 집단은 뭐라는 거예요? 이 시행 집단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 의 결과를 이렇게 비교 집단은 이렇게 설정한다. 쉽게 더 설명하자면 뭐냐면 아까 위에선 A 국가 B 국가 비교했죠. 근데 시행 집단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을 때 A 국가의 변화를 그 국가를 A 국가를 시행 집단으로 삼고 비교 집단으로 뭘 삼으라는 거야? 여기는 비교 집단으로 A 국가가 최저임금 제도를 경험하기 이전의 사람들을 비교 집단으로 놓는 거야. 이해돼? 위에는 다른 집단이잖아. A 국가, B 국가. 근데 여기는 비교 집단을 A 국가로 똑같이 설정을 해놓는 거야. 근데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으로. 그지? 근데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다른 것들에 뭐 영향이 안 준다. 이거를 보장하는 건 아니야. 예컨대 예시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인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해. 다시 얘들아 고용이라고 하는 거, 고용률 취업하는 거잖아. 이런 거는 경제가 좋냐 나쁘냐 경기 변동에 예민해 안 예민해? 예민하겠지. 그지? 이런 고용과 같은 변화는 뭐라고 얘들아? 유사한 것보다는 두 집단을 유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동시성.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얘는 사건 경험 이전이잖아. 예를 들어 아까 최저임금제도 2023년이라 그랬으니까 2022년도야. 최저임금제가 일어난 후의 결과는 아까 2024년으로 들었잖아. 그러니까 동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들은 동시성이 중요하다고요. 그죠? 음, 음. 그다음 오문단 마지막.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요. A 국가, B 국가, C 국가, D 국가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의 결과가 대라고 확인을 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돼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얘들아 이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중차분법 뭐라 그랬어요? 시행 집단, 비교 집단의 결과를 푼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 비교 집단이야. 얘네 둘도 빼줘. 이중차분법을 해서 구해. 얘네도 해줘. 얘네도 해줘. 얘네도 해줘. 이렇게 각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의 결과가 똑같아. 어떻게 돼?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그 시행 집단이 다 더 잘 살아. 도입 안 한 애들이 더 못 살아. 이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됐네. 평행 추세 과정은 뭐였어요? 계속 쉽게 말하면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아. 그지? 이 신뢰를 줄 수 있다. 그지?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뭐 소리예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떻다는 거야? 유사하다는 거야. 유사한 애들로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뭐 간단하게 봤고요. 한번 정리해볼까, 4호분단. 음, 어떻게 돼요? 오, 복잡하게도 해놨 보자.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라는 사건에 효과를 평가할 거야. 이 효과는 뭐다? 고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냐. 그지? A 집단은 뭐였어요? 시행 집단 A 지역은 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애들. 비교 집단은 도입하지 않는 애들. 그치? 여기, 좋은 예시네요. 예, 근데 A 지역 사람들의 모든 직업 중에서 물장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물장수의 비중이 50%. 그지? 얘네는 물장수의 비중이 3%야. 그러니까 이 물 50%가 뭐야? 물장수가 이제 직업이 없어지면 고용이 더 잘 돼요, 안 돼요? 고용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고용률의 증가는 둘 중에 누가 높아? 프로그램이 없으면 얘가 더 높겠지. 그지? 얘가 더 낫겠지. 그게 아까 15번의 얘기고요. 되죠? 뭐 괜찮아. 여기도 됐고, 그지? 뭐 한번 볼까 그냥? 그래서 이중차분법의 신뢰도, 이중차분법이라는 거 정말 믿을만한 거구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여러 비교 집단, 얘랑 이중차분법, 얘랑 이중차분법, 얘랑 또 얘랑 이런 식으로 여러 집단의 이중차분법을 해서 야, 결과 같잖아라는 거를 증명하면 믿을만하구나. 신뢰도. 그지? 그리고 이 비교 집단들하고 시행 집단들하고 유사성이 높아야 돼. 비슷한 집단이어야 돼. 그러면 평행 추세 가정의 신뢰도 혹은 이중차분법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됐지. 한번 꼭 자세히들 보시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자. 1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실험적 방법은 뭐였어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사건 외에는 다른 변화는 어때? 같이 일어나라는 거죠. 그치? 그럼 보자. 여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 사건의 전후 변화를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를 한다. 잠깐만. 시행 집단에서 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 전후 변화가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판단한다. 답은 10번. 당연하죠, 그죠? 실험적 방법에서는 이 사건을 경험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과 후의 변화예요. 그죠? 근데 얘들아, 이 변화가 이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예요? 잘 봐. 이 말뜻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시행 집단이야. 그러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어, 안 했어? 했어. 그지? 근데 최저임금 제도라는 사건의 전이야. 전. A 국가 그 전하고 후 요렇게 변화를 뭐 하는 거다? 변화가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판단하는 거래. 그럼 이거 맞아 틀려? 아닌 거잖아. 요 경우잖아. 사문단에 있었네. 뭐라 그랬어? 여기 보면 여기죠.
어, 사건 이전 시기의 그 시행 집단을 긴급 집단으로 설정하는 거잖아. 그지? 즉, A 국가 사람들의 전후를 비교한 거잖아. 그지? 그지? 무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추세 과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했잖아. 좋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인 거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하는 거지, 시행 집단의 전후 변화를 비교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지? 답이 그래서 1번인 거예요. 됐나요? 어려운데요? 15번은 여기 지금 4, 5번 둘 중에 하나로 추려놨죠? 그 다음 보는 거야. 자, 요건을 잘 봐. 이 기업 상황이 누구였어요? 기업 상황 뭐예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고용률 증가가 사건의 효과예요. 그죠? 근데 A 집단은 어땠어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예를 들어 물장수들. 그죠? 물장수가 이 전체 직업의 50%를 차지하는 집단이에요. 그지? 요 경우야. 이제 그 기업에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했어. 이중차분법은 뭐였어요? 시행 집단의 변화에서 뭘 빼줘? 비교 집단의 변화 결과를 빼주는 거죠. 이거를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그죠? 평행 추세 과정이 여기가 핵심이지.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이 되는 비교 집단이야. 그 얘기는 뭐야? 평행 추세 과정이 뭐였어?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 사건 외에는 계속하고 있죠, 얘들아. 다른 변화는 어떻게 된다? 두 국가 똑같이 두 집단 똑같이 일어나라고 보는 거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물적수, 즉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비교하는 노동자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야. 얘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평행 추세 과정이잖아.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 추세 과정이 축적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보다는, 그죠? 이것보다는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작겠죠, 작겠죠? 왜 작아요? 요 경우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거를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잖아. 요 노동자들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는 게 요 노란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거 무시야. 그러니까 요때의 고용률 증가는 당연히 더 높겠지. 이걸 완전히 치해버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근데 기업은 어때요? 이거를 무시 못하면 고용 노동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 네, 작겠죠? 애초에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더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 네, 그렇게 됩니다. 됐죠? 16번 한번 볼게요. 16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뭐 답을 보면 뭐 좀 볼게요. 자세한 것도 질문하셔도 돼요. 4번을 보세요. 비교 집단의 변화를 티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의 변화로, 뭐야, 왜 이래? 요거로 파악할 때보다, 비교 집단이 이거일 때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수 있을 거다. 음, 자, 보세요.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교 집단을 1번으로 할 거냐, 2번으로 할 거냐, 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선은 틀린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될 거야. 우선 시행 집단의 변화로 파악할 때가 더 신뢰해요.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것도 똑같이 사문단이죠. 여기죠.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평행 추세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요것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행 집단이 어디가 돼요? 시행 집단. 최저임금을 시간당 5달러로 올린 T주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건 언제예요? 1992년이에요. 그지? 근데 2번은 어떻게 돼요? 1991년이에요. 동시성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은근 쉬웠죠? 그렇게 된다. 요것 정도 조금만 다시 설명할게. 내가 조금 너무 그지같이 한 것 같아서 조금만 다시 설명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텐데 다시 여기부터 봐봐.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시행 집단, 비교 집단 있잖아. 그지? 사건은 뭐였어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잖아. 그지? 요게 사건이잖아. 그지? 요거의 효과를 분석할 거예요. 그럼 효과는 뭐였어요? 고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냐? 요게 효과였죠. 그죠? 요렇게 할 거야. 근데 기업에서 시행 집단의 특징은 뭐였어요?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더 많았잖아. 그치? 이해되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다 일자리가 다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고용률이 당연히 높아져고요. 낮겠죠. 이렇게 돼. 그래서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도 안 해. 그러면 당연히 고용률 증가는 시행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는 더 작은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거는 여거 교시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 이 경우는 뭐라 그래서 평행 추세 과정이 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건 외에는 다른 변화는 두 집단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요건 어떻게 돼? 요거는 어떻게 돼? 이 변화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다라고 하는 요인은 두 집단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노란색의 경우. 이해됐어요? 그지? 그럼 이게 없어진 거죠? 이해돼? 두 집단에서 똑같이 일어날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지? 똑같이 일어나니까 됐어? 그게 노란색이야. 그럼 잘 봐, 얘들아. 요거는 두 집단 지금 다 똑같아, 네모 박스는 노란색에서. 그랬을 때 노동자 교육을 했으면 교육률이 당연히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더 오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 노란색의 경우의 효과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노란색이 아닌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작아진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하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혼자 화면만 보고 떠드는 거라서 여러분 반응을 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막 하는 거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혹은 뭐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질문들을 조금 자유롭게 했고요. 시험들 잘 보시고요.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